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42장 원자물리학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궤도 양자수 L이 3인 상태의 수소 원자에서 과학 운동량의 크기와 과학 운동량의 Z축의 그 크기의 허용값, 그리고 그 두 가지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각도 세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궤도 양자수에 따라서 궤도 과학 운동량의 크기가 결정되는데, 궤도 과학 운동량의 크기 L은 루트 L, L 플러스 1 하바, 이렇게 정의됩니다. 사실 이렇게 정의되는 이유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그 수소 원자 모형을 그 규격화 조건과 그리고 그 경계 조건 있죠. 그걸 이용하면 이렇게 유도가 된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크기는 이제 L을 대입하면 3 곱하기 4 하바가 되니까 2 루트 3 하바 값이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 LZ의 허용값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ML이라고 해서 자기 궤도 양자수 곱하기 하바로 정의되죠. 근데 여기서 자기 궤도 양자수의 ML 이 값은 마이너스 L부터 0 그리고 플러스 L까지 허용됩니다. 그래서 L이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되기 때문에 이 LZ의 허용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하바, 플러스 마이너스 2 하바, 플러스 마이너스 하바, 그 다음에 0, 이렇게 총 7가지가 허용된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전적으로 잠깐 그려봤을 때 Z축의 과학 운동량의 크기는 이렇게 될 때 그 Z축의 크기는 이렇게 LZ라고 해서 이루는 각을 이렇게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은 과학 운동량의 크기분의 LZ 값이 돼서, 이건 코사인 세타는 어떤 값이 허용될 수 있냐면 2 루트 3 하바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3 하바 값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 루트 3 하바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2 하바, 그리고 2 루트 3 하바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하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0, 이렇게 총 7가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러면 여기 하바 값은 다 약분이 되겠죠. 약분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0인 건 90도가 되겠고, 그래서 이때 이 세타 값은 계산기를 좀 여러분들을 이제 공학용 계산기로 풀어봐야 되는데, 그 결과만 적어주자면 세타는 30도, 54.7도, 그 다음에 73.2도, 90.0도, 그 다음에 107도, 125도, 150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자가 M 껍질에서 K 껍질의 빈 공간으로 떨어질 때 텅스텐 표적으로부터 방출되는 특성 X선의 에너지 구하라. 이 특성 X선의 에너지 아마 이론 공부할 때 봤을 건데, 여기에 원자 핵이 있다고 하면 이제 K 껍질 있고, 두 번째로 이제 L 껍질 있고, 세 번째로 M 껍질이 있죠. 근데 이제 요 K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개인데, 전자 두 개 중에 하나가 외부로부터 아주 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와 충돌해서 얘가 아예 빠져나가게 된 거죠.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이 자리는 빈 양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비어있는 그 양공을 요 N 껍질에 있던 이 전자가 이렇게 K 껍질로 전이하면서 그때 특성 X선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때 이 X선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그 내용입니다. 이때 텅스텐의 원자 번호는 74번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원래 KM 에너지에서 그러니까 M 껍질에서 에너지에서 K 껍질이 됐으니까 M 껍질에서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때 M 껍질에서의 이 전자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첫 번째로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요게 지금 세 번째 껍질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원래 원자 번호에
제곱이 들어가요. 여기에 Z에 원래 제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13.6 EV가 되죠. 근데 여기 이 괄호를 제가 지금 비워둔 이유는 74를 바로 쓰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이 전자 입장에서는 요 중간에 이게 요 사이 이 원자 핵으로부터 이 사이에 그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K 껍질과 L 껍질에 지금 전자도 채워져 있죠. 지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에는 74개의 양성자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전자기하학에서 공부했던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임의의 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K 껍질에는 전자가 한 개, 원래는 두 개죠. 두 개 중에 지금 한 개 나가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한 개밖에 없는 상태죠. 한 개고 L 껍질에는 전자가 8개. 따라서 요 안에는 R자 전하량이 바로 74-9개의 양성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이해됩니까? 원자핵의 양성자가 74개에다가 K 껍질의 전자 1개, 원래 2개가 있었지만 하나가 지금 먼저 나갔다기 때문에, 그리고 L 껍질에 전자 8개, 그래서 9개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74-9의 제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계산해보면 대략 마이너스 6.4 곱하기 10의 3승 EV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M 껍질에 있던 전자가 K 껍질로 왔을 때, K 껍질에 있을 때 그때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이건 이것도 근사적으로 마이너스 이건 1의 제곱이 되죠. 1의 제곱분의 이건 74의 제곱이 돼요. 어차피 K 껍질은 이 사이 이 안에 이제 그거밖에 없잖아요. 다른 K 껍질 안에 이제 양성자밖에 없으니까 74의 제곱에 73.6 EV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7.4 곱하기 10의 4승 EV 값이 돼요. 더 에너지가 더 작아졌죠. 근데 보면 물론 K 껍질에 왔을 때 이것도 정확하게는 사실 K 껍질에 자기 전자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전자도 같이 있죠. K 껍질 전자 지금 2개니까. 근데 요거까지는 사실 지금 고려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무시하고 그래서 대략적인 값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방출이 되는 특성 X선의 에너지 하 H는 EM-EK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6.4 곱하기 10의 3승 빼기 마이너스 7.4 곱하기 10의 4승 계산해 보면 대략 6.8 곱하기 10의 4승 일렉트론직 볼트. 그래서 이걸 우리가 68kg 일렉트론직 볼트 또는 이거 케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8 케이브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파시언 계열의 파장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건 이제 실험식으로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 계열에서 처음 세 선의 파장을 계산하라 되었습니다. 이 파시언 계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기 바로 3이 들어가 있죠. 파시언 계열은 들뜬 상태에서 n이 3의 상태로 전이하면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의 그 모음, 그 파장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식이니까 그래서 n은 4, 5, 6 이렇게 진행됩니다. A번을 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 식을 조금 더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람다 분의 1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블의 상수에다가 9n 제곱분의 n 제곱 마이너스 9로 쓸 수 있겠죠. 통분한 거죠. 그러면 람다 파장은 더블의 상수에 n 제곱 마이너스 9 분의 9n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세선이란 건 n이 4인 경우가 처음이죠. 이걸 4일 때를 대표보면 더블의 상수에 4니까 16 마이너스 9 분의 9 곱하기 16 이거 계산해보면 그 결과가 대략 1.8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가 나옵니다. 뭐 마이크로미터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선의 파장은 n이 5일인데 n이 5일 때 공식을 대입해보면 더블의 상수에 25 마이너스 9 분의 9 곱하기 25 이거 계산해보면 1.2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이 6일 때 그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더블의 상수에
36 마이너스 9분의 9 곱하기 36 이렇게 계산해보면 대략 1.09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세 선의 파장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고, B, 이 선들은 전자기파 스펙트럼의 영역을 보면 모두 적외선 영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죠. 우리 몸도 이제 스스로 방출하는 전자기파 중에 가장 세기가 센 게 바로 적외선이라고 했었죠. 그 적외선에 해당되는 걸 파션 계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4번 문제는 사실 문제 잠깐 생략되어 있지만 이건 이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라는 걸 가정할 때 문제 좀 푼다는 거죠. 첫 번째 들뜬 상태, 즉 N2인 상태. 그때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 따르면 첫 번째 궤도의 반지름 Rn은 여러분들 이거 외우고 있습니까? A0의 N제곱이에요. 따라서 N2일 때는 4A0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대략 0.212 나노미터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의 선 운동량. 전자의 선 운동량이라고 하면 P는 MV 값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계산하려면 여러분들 그 보호가 주장했던 것 중에 그 전자의 각 운동량, 즉 MVR이 N 하바, 즉 하바의 정수배만 가질 수 있는 양자가 되어 있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MV는 R분의 N 하바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MV 대신에 R분의 N 하바. 근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또 N이 2인 상태니까 R2 대신에 0.212 나노미터를 넣고, 그다음에 N은 또 2고, 그다음에 하바 값이 대략 그 1.05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대략 9.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5승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값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의 선 운동량 값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C, 전자의 각 운동량입니다. 각 운동량은 이제 원래 R 크로스 P죠. 근데 여기서 RP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지금 AB에서 계산했으니까 0.212 나노미터 곱하기 9.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5승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계산하면 각 운동량은 대략 2.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드 값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D, 전자의 운동 에너지.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질량과 운동량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2n분의 p 제곱이니까 전자의 질량은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이고요. 여기서 운동량은 B에서 풀었다시피 9.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5승의 제곱.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대략 3.40 EV 값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E, 계열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K R분의 E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 전기력에서 포텐셜 에너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R은 문제에서 나왔던 대로 0.2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를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볼츠만 상수 공식은 그 상수는 8.9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이거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니까 전체 제곱. 이거 계산해서 일렉트론 볼트로 바꿔보면, 계산해보세요. 해보면 마이너스 6.80 EV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번째, 계열 전체 에너지. 미안합니다. 여기서 계열 전체 에너지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40 EV 값이 나온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넘어가 보죠.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바닥 상태 파동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 사람이 계산한 건 아니고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그 수소의 포텐셜 에너지 있죠. 그걸 대입해서 그거 만족하는 걸 1차원이 아니라 3차원 공간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자의 바닥 상태, 특히나 1s,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그 파동함수 꼴이 이러한 꼴이 되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 주어진 파동함수가 규격화가 되어 있음을 V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격화가 뭔지 기억나죠? 바로 전 범위에서의 확률이 전 범위에서의 그 파동함수의 제곱값이 이제 1이 되어야 된다. 확률이 발견된 확률이 1이 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규격화 조건인데, 여기서는 파동함수의 제곱인데, 여기서는 이제 수소 원자는 3009의 형태니까 dv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거 이론 공부할 때도 아마 포함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dv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 dv는 4파이 r 제곱 dr로 나타낼 수 있죠. 이거 dv는 구껍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구껍질은 4파이 r 제곱이라는 구의 그 건너비에다가 dr이라는 미소 거리죠. 그걸 곱하면 바로 구껍질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r이 0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하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4파이의 0부터 무한대까지 그 사이의 제곱 그리고 r 제곱 dr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값이 바로 1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더 적어보면 4파이의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제곱이니까 파이 a0의 3승분의 1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r per a0 그리고 r 제곱 dr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파이는 하나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리고 요거 풀려면 여러분들 아마 이건 이제 이다음부터 이제 수학인데 a0분의 2r을 z로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즉 a0분의 2r을 z로 치환해 보면 그러면 r은 2분의 a0의 z가 되죠. 그러면 dr은 말 그대로 2분의 a0의 dz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그럼 r이 0일 때는 z도 0이 되고 r이 무한대로 가면 z도 또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적분을 한번 활용해서 정리해 보면 a0분의 3승분의 4라는 상수의 앞에 나와 있고 0부터 무한대까지 r 제곱이 있죠. r 대신에 2분의 a0 z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고, exponential 그럼 이거 마이너스 z 쓰고 이제 dr은 또 2분의 a0의 dz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 a0는 다 약분되는데 여기 a0가 3개인데 여기 2개 있고 여기 1개 있으니까 약분되죠. 그리고 여기 2도 약분 2의 제곱이니까 4니까 이렇게 또 서로 약분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여기 2가 남아있으니까 2분의 1은 빠지고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 0부터 무한대 적분 구간은 그대로죠. z제곱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z dz 값이 돼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요 꼴이 좀 기억이 납니까? 이거 적분하는 방법이 있죠. 왜 부분 적분인가 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계산에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세요. 계산해 보면 이게 값이 2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가 되면서 1, 즉 규격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B 문제 보면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데 전자가 2분의 a0부터 2분의 3 a0에 있을 확률 이것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4파이 r 제곱 그 사이의 제곱 dr. 그러면 제가 끝까지 안 하고 한번 중간 좀 생략해서 보자면 2분의 a0분의 2분의 3 a0까지 4파이에 여기 마찬가지로 파이 a0의 3승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쪽 r의 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2r a0분의 dr 이렇게도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란 거를 z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 한번 해보세요. 적분 구간도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그 결과가 0.497이 된다라는 거 한번 각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럼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가 주량자 수 n이 6인 5번째 들뜬 상태에 있습니다. 이 원자는 람다 파장이 1090 나노미터인 광자를 방출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러한 원자가 이러한 광자를 방출한 후 가능한 최대 궤도 과학 운동량 이 L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L은 크기는 아까 1번에서 풀었죠.
그 궤도 양자수 L 곱하기 1 플러스 1에 루트 취한 다음에 이 하바를 곱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수소 원자가 그 n이 6일 때 그때 그 에너지 요 에너지 기억납니까? 이 에너지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EV거든요. 이것도 외워두면 좀 좋죠. 그래서 n이 6이니까 계산해 보면 6의 제곱 36분의 13.6 EV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마이너스 0.378 EV 값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에너지를 방출했잖아요. 근데 이제 파장에 대해서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그때 방출된 광자의 에너지는 원래 우리가 보통 광자의 에너지는 하F를 주로 쓰는데 문제에서는 람다를 줘줬으니까 람다분의 하C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방출된 에너지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문제에서 그 파장이 1090 나노미터 미안합니다. 조금 주면 1090 나노미터. 그리고 이 하씨가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 주로 사용되는 거라서 뭐 외워서 나쁠 거 없거든요. 이게 그 1240V의 나노미터 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것도 상수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대략 1.14 EV 값이 됩니다. 즉 본래 처음에는 마이너스 0.378 EV였는데 1.24에 해당되는 광자를 방출했다는 거죠. 그 말은 나중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0.378에서 빼기 1.14를 빼면 되죠. 빼면 마이너스 1.52 EV 값이 돼요. 근데 혹시 마이너스 1.52 이 값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n이 3일 때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3.6 EV를 계산해 보면 이게 약 마이너스 1.51 EV 값이 됩니다. 즉 따라서 n이 원래 6이었잖아요. 6에서 바로 3으로 전자가 전이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양자수가 3이면 궤도 양자수 L은 0, 1, 2의 값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그 가구 농량의 최대 크기 같은 경우는 L이 2인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2 곱하기 3의 하바가 되니까 결과는 루트 6 하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보면 40kV의 전이차에 의해서 전자가 가속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속 운동된 그 전자가 바로 비스무트 표적을 도착한다. 때렸다고 되었어요. 이때 방출되는 빛의 가장 짧은 파장을 구하라고 되었습니다. 즉 어떤 이게 전자가 전하량은 E라는 전하량이 띈 전자가 V라는 전이차를 가지면 가속 운동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스무트 표적을 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때리게 되면 이 전자의 속도가 감속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감속은 또 가속도 운동이 되지 않습니까? 속도가 변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전자기파를 방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가장 짧은 파장이라는 건 에너지가 가장 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말은 여기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갖는 이 빛의 그 광재 에너지를 물어본다라는 건 전자가 이렇게 가속 운동하면서 얻었던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100% 다 한 번에 광자의 이 형태로 바뀌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뒤에 문제 중에 또 다른 문제도 좀 있는데 이 가속되었던 전자가 이 비스무트 표적에 도착하면서 여러 단계에 거쳐서 천천히 느려지는 것보다 한 번의 충돌로 바로 속도를 0으로 되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완전히 0으로 바로 없어질 때 그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가장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광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전하가 E이고 그 전이차가 V일 때 그때 전자가 갖는 운동량은 EV 값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EV에다가 40 그거 넣으면 40 kilo EV, 40 케브라고 하는 이러한 값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EV가 여기서 40kV니까. 맞습니까? 이게 바로 100% 다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문제에서는 파장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람다분의 하씨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물어보는 파장 람다는 40 K분의 하씨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좀 풀어 써보자면 40 곱하기 10의 3승 2V 분의 이건 1240 EV의 나노미터가 돼요. 이렇게 전해보면 대략 0.0310 나노미터가 된다라는 거. 알겠죠? 한 번에 가장 짧은 파장이니까 전자가 가속되어서 생긴 운동 에너지가 한 번에 0이 되면서 그만큼의 빛의 형태로 광자가 방출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이제 레이저와 관련된 문제죠. 그림은 헬륨과 네온 원자의 에너지 준위 도표입니다. 전기 방전에 의해서 헬륨 원자의 바닥 상태, 이 바닥 상태 이거를 E1을 0이라고 둔다는데 실제로 이게 0은 아니죠. 로부터 에너지가 20.61 일렉트론 볼트인 들뜬 상태로 전이가 되었어요. 이렇게 전이가 됐죠. 전자와의 충돌입니다. 보통. 그럼 이 들뜬 헬륨 원자는 바닥 상태의 이 네온 원자와 충돌하면서 네온 원자를 여기 20.66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되는 상태로 전이시킵니다. 그때 전이되는 그때 이 에너지가 바로 E3이죠. E3의 이 샵이라에 대한 것도 이제 이론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들뜨게 되고 이 들뜬 전자는 E2로 이렇게 전이하면서 레이저가 방출된다는 거예요. 그림에 있는 자료로부터 네온, 그러니까 헬륨 네온 레이저의 파장이 대략 633 나노미터임을 보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되게 길지만 식은 되게 간단하게 풀리죠. 즉 원래 에너지가 20.66이었는데 18.7 EV로 전이하면서 방출하는 이 빛의 파장이 뭔지 633 나노미터가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방출하는 에너지는 하F인데 이걸 람다분의 하씨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건 다시 20.66 EV에서 18.70 EV로 전자가 전이하면서 그만큼 에너지가 작아지게 됩니다. 즉 람다는 20.66 빼기 18.70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1.96이 되죠. 1.96 EV분의 하씨가 1240 EV 나노미터. 이거 계산해보면 대략 633 나노미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이거 중간 생각 못했는데 이 샵 이건 준 안전 상태죠. 안정 상태. 그래서 레이저 방출은 핵심이 바로 유도 방출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교재 또는 영상, 이론 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633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빛을 방출한다. 이게 보통 우리가 붉은색 계열이죠.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이저는 빨간색, 그 붉은색에 해당되는 빛이 아주 좁은 영역 파장대로 나타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X선 발생관 내에서 전자가 50.0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0 kV의 포텐셜 차로 가속되어서 X선을 발생시켰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K0가 될 때까지 가속되었다가 표적 핵과 충돌하여 운동 에너지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때 핵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라고 되었습니다. 이때 방출된 광자의 파장은 무엇인가? 요거 조금 전에 요 X선 발생에 대해서 앞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딴 거 없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K0였는데 K1이 됐어요. 원래 에너지가 K0였는데 K1이 됐어요. 그러면 요만큼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광자가 방출되는 거죠. 여기서는 파장이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람다분의 하씨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K0는 전자가 50kV의 포텐셜로 가속돼서 만들어진 운동 에너지니까 50kV 일렉트로닉 볼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K1은 거기에 절반이니까 25 케브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A의 람다 값은 50 케브 마이너스 25 케브 분의 하씨가 1240 EV 나노미터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그 결과가 4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물론 이건 49.6 피코미터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같은 거니까. 그다음에 B번 문제. 그러면 이때 이제 K1의 운동 에너지가 된 전자가 다시 또 다른 핵과 충돌해서 운동 에너지가 다시 또 본래의 절반이 되었다. 이때 그럼 방출된 광재 파장은 어떻게 될까? 핵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이 핵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가정해야 이 운동 에너지의 이 차이가 오롯이 다 그 광자의 에너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조금 우리가 좀 무시할 걸 좀 무시하고 문제 좀 간단하게 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파장, 이 람다 값은 바로 써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K1 빼기 K2의 하시가 되겠죠. 여기서 K1은 그 25 KV가 되겠고, 여기서 K2는 거기 절반이니까 12.5 KV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1240 EV 곱하기 나노미터 곱해주면 대략 그 값은 99.2 피코미터가 된다는 거. 파장이 좀 더 길어졌죠. 그래줄 수밖에 없죠. 에너지가 더 작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연속적인 파장이 이렇게 분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제동 복사라고 한다 그랬죠. 이러한 형태의 나타나는 그 X선을 우리가 제동 복사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10번 문제 한번 봐보죠.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N이 주양자 수가 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른데, 첫 번째 A 문제.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를 원자에서 떼어내려면 최소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한가? 이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이제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자에서 떼어내려면, 즉 에너지가 0일 때, 우린 그때는 이제 완전히 서로 구속으로부터 벗어났다.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될 때, 그때 전체 에너지가 0이 된다. 이제 전체 에너지가 0이 되기 위한 그때 원자에서 떼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그때 필요한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죠.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이었어요. 즉 에너지가,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13.6 EV라는 에너지를 갖게 되면, 그러면 얘는 원자핵으로부터 완전히 방출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또 이것은 몇 줄이냐 물어보는데, 일렉트론이 볼트를 줄로 바꾸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바로 이건 1 EV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니까 이렇게 단위를 약분해주면 계산해보면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 단위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B 문제 한번 보죠. 발머 계열에 속한 스펙트럼 중, 발머 계열이라고 하면 N이 2인 상태로 전해하는 경우죠. 스펙트럼 중에서 가장 짧은 파장, 가장 짧다라는 건 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거죠. 에너지가 가장 크려면 N이 무엇에서? 바로 무한대에서 N이 2로 전이할 때, 그때 빛의 파장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요. 이건 되게 간단하죠. 무한대 에너지에서 N이 2인 상태로 전이할 때 그만큼 해당되는 광자 에너지가 하이프인데 파장이니까 람다분의 하씨로 나타내면, 이때 문제에서 이 람다는 이 무한대 마이너스 2투분의 하씨, 무한대에서 에너지는 이건 0이죠. 이 2일 때 에너지가 마이너스 3.4입니다. 즉 플러스 3.4 EV분의 1240 EV 나노미터, 이렇게 계산해보면 대략 364 나노미터가 돼요. 근데 이게 364 나노미터는 우리 눈은 사실 이거 인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 때는 보통 책마다 좀 다른데 보통 400 나노미터부터 우리 눈이 인지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발머 계열이라고 하면 이제 가시광선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는데, 발머 계열이 대표적으로 가시광선을 나타내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서요. 근데 발머 계열이라고 해서 모든 발머 계열이 전부 다 가시광선은 아닙니다. 파장이 되게 짧은 것 중에서는 우리 눈이 인지하지 못하는 자외선 영역에 해당되는 에너지도 그 빛도 있다라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C. 이제 라이먼 계열과 발머 계열 중에서 라이먼 계열은 N이 1로 전이하는 거고요. 발머 계열은 조금 전에 했지만 N이 2로 전이하는 거죠. 이 스펙트럼 중 가장 긴 파장,
가장 긴 파장이라는 건 에너지는 가장 짧은 거죠. 에너지는 가장 작은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에너지라는 건 전이 그 차이가 되게 작은 거니까 그 파장의 비, 라이먼 계열의 파장 중에서 가장 긴 파장을 람다 A라고 하고 발머 계열에서 가장 긴 파장을 람다 B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이 형태 있죠? 이 형태를 써올 수 있겠죠. 라이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E가 2인 상태에서 N이 1인 상태로 전이할 때가 가장 에너지 차이가 작은 거니까 이것분의 하시 대 발머 계열 같은 경우에 가장 파장이 길려면 어쨌든 2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2로 떨어지는 건데 가장 에너지가 작으려면 이 3에서 바로 2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 3 마이너스 2 분의 하시 이렇게 서로 약분되죠. 그 다음에 문제 표에서 주어진 대로 이 2 마이너스 3.4에서 2원 마이너스 13.6을 빼주면 그 값은 10.2가 됩니다. 대 3, 즉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3.4를 빼주면 이건 1.9가 돼요. 대 1은 계산해보면 19 대 102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 m인 전자가 속도 u로 운동하다가 한 원자와 충돌한 후 속도 v로 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원자의 속도는 변하지 않았고요. 원자 내의 전자가 들뜬 상태로 전이했다가 원래의 상태로 전이하면서 광자를 방출했습니다. 그럼 이때 방출된 광자 또는 광양자의 진동수를 한번 MUVH 불항상수를 H라고 하니까 이렇게로 한번 나타내라 라고 했는데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문제가 간단합니다. 바로 그쵸, 좀 더럽네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저 원자와 충돌하면서 전자가 바로 에너지를 잃게 되거든요. 속도가 더 작아졌기 때문에 그 잃은 에너지가 바로 방출된 광양자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어차피 원자는 속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전자가 잃은 에너지는 바로 2분의 1 m v의 제곱 마이너스 u의 제곱이죠. 미안합니다. u에서 v를 바뀌었으니까 u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 되고요. 광양자의 에너지는 요 하 f죠. 즉 문제에서는 요 f를 물어봤으니까 요 진동수 f는 2 하분의 m의 u 마이너스 u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